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 순간에는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실패라고 부르고 이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는 인생의 시계가 막 늦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잖아요.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적당한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라디오 뉴스 AI 같은 거 진행하고 있었잖아. AI 라디오. AI? 뭐야 얘? 네, 지난해 저희 회사에 AI 전략팀이 생겨서 회사 업무 중에 AI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추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단히 앞단에 있던 게 저희 그 취약 시간대 라디오 뉴스를 AI가 진행해서 노동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꾸준히 해왔어요. 야, 이젠 뉴스나 이런 라디오도 AI가? 아나운서를 AI가 한다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와서 지금은 저희 아나운서들이 진행했던 라디오 뉴스에 저희 목소리를 복제한 AI 목소리로 뉴스 진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요즘에도 막 그 제품 막 모델도 다 AI 모델이 하고 막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저기 지각이랑 펑크가 많아. 그쵸. 새벽에 하니까. 경험담이야? 예, 유경험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도입이 되면 하루에 특정 시간대를 AI 뉴스 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대는 MBC 몇 시 뉴스는 전종환 AI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허수아비 만드는 거네.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수지랑 소영이 클론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작업한 게 있어. 요 원고인데 수지가 한번 좀 인간이 하고 그다음에 AI가 하는 걸 들어보고. 아, 제가 먼저 하고요. 그렇지. 진짜 부담스럽다. 선배님 부담스러우시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같은 거 아니? 김수지와 AI의 대결. 뉴스데스크 앵커 김수지와 선배님 우리 아나운서국에 자존심을 걸고 해주세요. 공개를 한번 띄어쓰기 체크 좀 해야겠다. 지금 딱 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야, 부담되긴 한다, 그지? 야 이거 쉽지 이건 않은데. 아무리 김수지여도 잠깐만, 왜 손이 떨리는 거야? 긴장되는구나. 저도 땀이 나요, 근데. 나도 땀이 나네. MBC 3시 AI 라디오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소집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오스트리아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지난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 0대4 대패를 포함해 3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진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약 2달 앞두고 공수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오케이. 들어보자. 야, 근데 진짜 안정적이다. 이게 아나운서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거의 뭐 카테라고 봐요, 지금. 부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히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흡사할 것 같아요. MBC 3시 AI 라디오 뉴스입니다. 대박.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소집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오스트리아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거 너무 똑같은데? 기기 같지도 않잖아. 아, 호흡도 지난 좋아.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 0대4 대패를 포함해 3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진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약 2달 앞두고 공수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소름 돋는데? 아, 근데 습관을 다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진짜 놀랍다니까요. 클론이 그래서 이게 아니 약간 끊어읽기 포인트도 끊어읽기랑 똑같은데? 그 약간 포즈 두는 거랑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약 2달 앞두고 공수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약 2달 앞두고 공수에서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무섭다, 무서워. 소름 돋았어 한 거. 이게 옛날에는 어색했거든. 맞아. 그치. 근데 요즘은 지금은 완벽해. 누가 들어도 그냥 수진 거야, 이거는. 수치보다 잘하는데요? 괜찮은데.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나? 아니, 수지 씨가 잘하니까 잘 따라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소영이 한번. 그래, 소영이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소영 거 들어볼까? 아, 왜 손이 떨리는지 알겠다. 읽으면 되나요? 그럼. 중동 전쟁으로 석유로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류가 9.9% 뛰며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 2022년 10월에 이게 오타가 있는 오타가 거예요. 있었구나, 저기. 지난 2022년 10월 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 함정이 자꾸 있네요. 함정이 그러니까 여기 오타가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 뉴스를 하다가 고치는데 AI는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입력이 되면. AI 어떻게 했을지. AI가 그대로 따라하려나? MBC 3시 AI 라디오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혀 다른데? 석유류가 9.9% 뛰며 그 소형이 밝은 느낌이 아예 없는데요. 좀 엘레강스하지 않아요?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 2022년에 10월에 10.3% 이후 3년 그냥 5개월 가잖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틀렸네. 얘는 그냥 가네. 입력한 대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소개하다가 지난 2022년에 10월에 하니까 비문이니까 고쳐가는데 얘는 그냥 쭉 밀어버리죠. 진짜 소용이 안 갔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들쭉날쭉해서 AI도 헷갈려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보고 배워야 학생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좀 좋지 못한 선생님한테 배운 AI라서 AI도 어려워해. 뭐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개인의 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 이거 어렵다. 어려운 문제야 사실 이거.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긴 하죠. 저희 아나운서국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AI한테 시키고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다시 찾아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맞아. 저는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 큰 물결에 동의를 해요. 근데 그 AI의 센스를 과연 전현무 씨만큼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맛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쉽게 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 친구. 괜히 부장자를 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건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런 거는 AI가 이겨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아 절대 못 따라가죠.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전현무 씨의 AI 목소리입니다. 요즘 그 전현무 씨가 목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토요일 밤의 꿀잼 보장 전지적 참견 시점을 시작합니다. 아 지난주 이렇게 할 걸. 아, 이걸 깔면 돼. 토요일 밤에 꿀좀 보자. 전지적 참견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도 역시 우리 전현무 씨는 목이 잠겼어요. 현모야. 집에서 쉬어. 뭔가 현모 형 전성기 때 제일 맑았을 때의 목소리로 지금 오히려. 너무 신기하다. 한번 해봐, 시작. 토요일 밤에 꿀좀 보자. 전지적 참겠습니다. 요즘 그 SK 하이닉스 주식 보면 너가 거길 그만둔 것도 어쩌면 그만두셨어? 여기 있었어? 잘못된 선택 아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또 사내에서 그 어떤 때보다 유명해요. 하이닉스 그만두고 MBC 온 사람은.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근데 진짜 힘들어요, 선배님 마음이? 어때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제가 항상 하이닉스 떠난 거 후회 안 해라고 했을 때 연봉의 3배 이상을 주지 않으면 하이닉스 돌아갈 생각 1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3배가 되죠. 이제 3배 넘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연차인 친구가 성과급으로만 1억 2천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성과급으로만. 성과급만. 근데 내년 초에 한 3배 정도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 다닐 때는 성과금 얼마나 받았어? 근데 저 다닐 때는 그때 하이닉스가 메모리 비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저 800만 원 정도? 그것도 나쁘지 않으나 요즘에 아니, 다들 긍정적이어 좋긴 하나.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이닉스 주식 있냐고 물어봐요. 그거 궁금해요. 진짜 있지? 물어봐요. 있겠지? 저는 8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비싸다, 다행이다. 3만 원어치 들어갔어요. 진짜? 근데 지금 갖고 있으면 얼마야? 10만 원에 팔았어요. 야, 뭐야? 야! 순간 형이라 부를 뻔했는데. 오늘 얼마냐 지금? 230만 원씩 던데
그걸 갖고 있었으면 얼마였어? 얼마야? 1,000만 원 들어갔어. 얼마야? 3억 3,600만 원. 어지러워. 머리 아파. 저는 판 주식은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조금 중간에 돌아봤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200까지 갈 동안 한 번을 안 돌아본 거야?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SK가 선거급은 주지 않았지만 선배님이 뜨는데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인 중에 SK 출신 누가 있어? 너밖에 없어. 그리고 돈을 버리고 꿈을 찾아온 남자. 너밖에 없어. 네.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제야 본심을. 어딜 가죠? 정장을 입고. 대학교인데? 인문학관? 건국대? 어떻게 하셨어요? KU라고 써있었어. 근데 전국대 앞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맛있죠. 양꼬치 골목. 맞다. 양꼬치 골목. 스승님 만나러 가는 안녕하세요. 선배님. 여기 계셔. 모든 장면이 다 나오시네. 정길동.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이번 학기부터 건국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겸임 교수 하시는구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텐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초빙을 해보겠다 그랬는데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학생이 박소영 아나운서를 만나보고 싶다. 인기가 많으시구나. 제가 소영 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 특강 강사.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대된다. 긴장돼요. 긴장돼?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제가. 얼마나 쏠릴까. 맞아.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MBC의 박소영 아나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죠? 보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줬으니까 박소영 씨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금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정했는데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직접. 직접? 네. 제가 MBC에 입사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 12월에 MBC에 입사해서 KBO 리그 현장 리포팅을 나가게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경기 현장 분위기나 이제 뭐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을 1분 정도 라이브로 전해주는 코너가 있거든요. 저는 원래 사람들이 많으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잠실역에 나가서 사람들 진짜 많이 지나다니는데 혼자 가서 서서 리포팅 연습을 하고 원고를 외웠습니다. 야, 우리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한번 외워볼까? 그때 영상을 해라. 진짜 하는 친구가 것처럼. 찍어주고 여기 이태원인데 KBO 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삼성과 SSG의 경기 또 하나의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깜지 쓰듯이 대본을 받아쓰기를 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약간 내 무의식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 녹음본을 차에서 운전할 때마다 제가 틀어놓고 제가 연극 연습할 때 똑같이 해요. 다 녹음하고 다 저렇게 깜지 똑같이 하고. 진짜 저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이 노력이 진짜 무색하게 여기서 30초 하다가 투수 이름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아, 꼬이지. 저렇게 열심히 머리가 했는데. 하얘지잖아요. 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5초 동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어쩜 좋아. 이 선수 키움 상대로도 성적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만 한 달 만에 복귀전이고 또 아이고. 아이고, 마음 아파.
그 다음 경기에 바로 현장 리포터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날 저 리포팅을 준비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완벽하게 리포팅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진짜 많이 지배를 했고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시즌 개막 직전에 저희 부장님께서 야구 리포팅 나갈 수 있겠니? 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첫 경기 스케줄이 딱 나왔을 때 저는 그 정도의 소영에게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일을 제안할 때도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요? 스포츠국에 나 뭐 잘랐잖아. 그럼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소영은 그때 내가 좀 모자랐지만 다시 해볼게.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난 나이를 그동안 4살이나 더 먹어서 기억력이 더 줄어들었을 텐데 잘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걱정이 많이 들었던 거랑은 별개로 달라진 점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 단단해졌고 좀 더 겁이 없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한번 실패하고 그 뒤에 기다리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이제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실패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겠다.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4년 만에 다시 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 경기 한 경기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먼저 기다리고 있던 SSG가 상대할 팀은 선수들도 마지막 워밍업을 하면서 이제 긴장감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무대 기온은 13도. 근데 소영 씨 대단한 거네. 그냥 온 게 아니네. 드디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꿈꾸는 선발 투수 곽빈 선수입니다. 진짜 A까지 있네요. 난간에 손대지 마시오. 뭐야 오기 전에 해야 돼. 강세영님, 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 순간에는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실패라고 부르고 이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는 인생의 시계가 막 늦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잖아요.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적당한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29살에 MBC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진짜 나이 많은 애 뽑았다고 계속 놀렸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전 MBC 들어올 때도 진짜 늦게 입사를 했는데 근데 늦었더니 더 행복한 거예요. 대학 입시를 할 때도 그랬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그랬고 모든 영역에서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늘 안 됐고 늘 늦었던 저를 기억하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소영 씨. 편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희 씨. 사실 저는 아나운서 준비생이라서 처음부터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롤모델로 진짜? 왜요? 그 박스 박 입사할 때 그 자기소개를 엄청 인상 깊게 봤었어요. 저는 박씨입니다. 저는 미량 박씨가 아니라 박씨 피가 몸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 그렇게 한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센스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법이 있다면 팁을 주실 수 있을지.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 프리알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그 독특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를 완전히 대놓고 홍보를 했었어요, MBC에서. 근데 저는 독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독특하신 것 같은데. 제일 튀는데. 바카스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거는 1등을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1차 자기소개는 많은 숫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을 걸러내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전략은 독특한 거 어차피 못할 거면 내가 잘하는 거 1등을 해서 만약에 800명을 걸러낸다 치면 799등으로 들어가자. 해마을 가서 잘 몰랐는데 완전 전략적이시다.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오해인 게 제가 이제 막 평소 삶은 되게 얼렁뚱땅 사니까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시험 같은 거 잘 보셨겠다. 토익도 막. 토익도 제가 봐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만점 받고 그렇게 하는데 만점 쪽으로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안 들면 대충대충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전략적이었던 게 그거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절 뽑아주신 분이에요. 아 진짜. 진부예요. 뭔가 이게 근데 소영 씨가 뿜어내는 그 밝음의 에너지는 되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눈에 띄지가 4차 시험에서 면접관들이 정말 했던 소리였어요. 전략을 잘 짰네요. 아 당했네. 당했어. 그때 보라색 옷을 입고 왔었는데 소영 씨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을 만큼 그날의 소영 씨는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진 내 본 모습을 보여드리자. 바로 이 옷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입고 오셨구나 오늘. 사랑에 빠졌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어떤 걸 원할 때는 그냥 마냥 해맑고 밝고 통통 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도 면밀한 친구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 몇천대 1을 뚫고 입사를 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아,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지 대단한 진짜. 진짜 대단하다. 몇 천대 일. 와.